안녕하세요.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네, 앞전에 제가 이제 영상에 중국 구매에 대한 끝인가 해서 한번 좀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리에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만약에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고객 경험이거든요. 고객들이 경험이 생기면 다시 그 서비스를 아니면 그 장소를 이용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고객 경험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리 보면 싸면 장땡이지 해서 당근 마켓을 제쳤대요. 당근 마켓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어떻게 보면 앱 다운로드 수를 단기간에 달성을 했었는데,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새로 설치된 쇼핑 앱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역시 마동석이라는 배우와, 그리고 이 싸면 장땡이지 이거죠. 중고 거래할 바에 차라리 알리에서 새 거 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보시면 계속 설치 건수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 설치 건수대로 보시면 알리가 지금 신규 설치가 1등이죠. 계속 이제 이 고객 경험이랑 입소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근도 어떻게 보면 알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근마켓도 중고를 너무 비싸게 판다, 이런 요즘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당근 쓸 바에 알리 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상황이 역전될 것 같고, 보면 이제 골프복 40대가 어찌 보면 남자 40대가 해외 직구, 이런 해외 구매 상품을 제일 많이 하는 나이대잖아요, 40대가. 이것도 제가 여기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에 보시면 관세청 자료,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 당근 마켓도 제쳤고, 또 뭐 이길 배송, 그리고 무료 반품까지 등장. 상당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정말 공격적이고, 이 정도면 이것도 전부 통계청, 관세청 그 자료에 있는 그 자료들이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사람들에게 스며들 것 같아요. 그러면 구매 대행 자체는 이제 정말 메리트가 없는 거죠. 중국 구매 대행. 왜냐면 직구로 해도 바로 배송까지 최단기간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라인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알리를 봤을 때 뭐 그렇게 시간이 더 걸리는 상품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알리에서 또 밀어붙이겠죠, 셀러들한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잡아 나가는 거고,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겠구나, 그리고 구매 대행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근데 중국이라는 국가와 그 생산되는 제품들, 그리고 그 가격 대비, 이거는 근데 뗄 수가 없어요. 구매 대행이나 직구는 그냥 작은, 전체 시장에서 작은 한 분야예요. 전체 타격을 구매 대행이라는 그 작은 분야만 받지, 전체 시장에서는 아무,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이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간 거래 제품들도 많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비즈니스를 끊을래도 끊을 수가 없죠. 많은 제품들이 이미 중국, 그리고 베트남 쪽 OEM 공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직구 파트 이런 것만, 특히 구매 대행이 왜 영향을 받냐면, 예를 들어 같은 이제 제품이 있을 때 알리에서 하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싸게 배송이 오죠. 근데 네이버에서 해외 이제 파트에서 구매를 진행할 시 비싸고,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겠죠. 마진이 붙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해외 딱지가 있으면 일단은 뭐 통관 부호로 넣어야 되고, 고객들은 귀찮음이라는 게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가격적인 부분, 이런 이제 직배송 이런 것 때문에 구매 대행이 영향을 좀 안 받을래도 안 받을 수가 없겠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중국을 접근할 때 저는 뭐 정말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중국이라는 국가고 상품이거든요. 제가 중국을 뭐 구매 대행 이런 거를 안 했던 이유가, 중국은 덩어리를 크게 해야지 좀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거든요. 덩어리란 내가 뭐 상품을 구매할 때 국내에서 제작 생산을 하거나 OEM을 하는 것보다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하게 되면 훨씬 싸고, 그리고 일단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제품 생산할 때 항상 중국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이제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 스카우트를 그냥 이제 켰을 때 보면, 일단 중국을 소싱을 하고 어떤 카테고리, 어떤 키워드를 잡을 때는 뭐 SEO니 뭐니 이런 이제 주간 트렌드 아니면 검색어 경쟁 강도를 보면서 키워드를, 상품 카테고리 키워드를 먼저 잡아 보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단 아이템 스카우트 지금 전체 제일 첫 화면에 보면 헌터 부츠 이런 것도 다 브랜드죠. 일단 브랜드 이런 거 제외하고 카테고리를 보는 거죠. 뭐 타올이나 뭐 선풍기, 아니면 좀 특이한 거 강아지 우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강아지 우비를 한번 볼게요. 강아지 우비 했을 때 귀엽네요, 개들이. 옷도 진짜 귀여운 거 많네. 저도 개를 키우는데, 말티즈인데 이제 13살이죠. 할아버지인데 정말 싸고 특이하고 예쁜 게 많죠. 근데 아마 이런 게 네이버 쇼핑에도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 고객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뭐 리뷰 많을순 이런 거 눌러 보겠죠, 손님들. 보면 이제 전체, 그리고 해외 직구 리뷰 많을순, 해외 직구도 보면 알리가 이렇게 바로 뜨네요. 이 강아지 옷 이걸로만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가격이 비슷하고 그리고 예쁜 게 있으면 보통 국내 배송, 뭐 당일 배송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당일 배송은 이제 수입을 진행을 하고 재고를 가지고 있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출발,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어느 스토어든 간에 뭐 바로 출발, 뭐 오늘 출발 이런 걸 봤을 때 손님들은 구매력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것도 다 중국에서 올 거예요. 중국산이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이제 수입 신고를 진행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싱을 해 나가면서 상품군들을 하나씩 직접 운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뭐 절대로 국내산은 단가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우리가 마진을 넣기가 어려울 거고, 중국산을 선택을 해서 괜찮은 아이템을 보고 그 제품을 이제 우리가 뭐 당일 배송,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쇼핑, 라이브 쇼핑에 넣어보고, 라이브 쇼핑이랑 그리고 이제 SNS에도 그 라이브 쇼핑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전문으로 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거든요. 광고비를 쓸 때 아니면 그런데 좀 괜찮게 하는 곳에 좀 딜을 해서 제품들을 한번 쫙 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일단 해외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물론 이런 데서 뭐 괜찮은 아이템 판매자한테 바로바로 이야기하면서 뭐 수입 진행이나 아니면 중국 뭐 수입에 관해서 대행을 하는 업체들, 중국 현지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해도 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뉴욕이랑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일본 오사카 이렇게 지난 한 6개월, 7개월 만에 한 번, 3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외 출장을 다니고, 해외 뭐 사업자 개설, 법인 개설, 뭐 배대지, 정말 해외를 많이 다녔잖아요. 김 반장님하고 많이 다녔는데, 정말 해외 다녀보면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게 파트너예요. 정말 파트너가 그 현지에서 오랜 그러니까 일단 생활을 거의 하고 있는 사람들, 그 현지인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상품을 뭐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품을 제대로 정말 경쟁력 있게 이렇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미팅이 필요한데, 그런 미팅도 파트너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역량에 따라서 바로 그쪽 뭐 브랜드나 제조사 보스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또 좋은 제품 이런 것도 더 훨씬 좋은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게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가 중요하고, 특히 중국은 워낙 이제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고, 또 워낙 이제 모든 국가에 수출을 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과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근데 아마 모든 그런 분들이 중국을 잘 알고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은 비즈니스는 관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시가 약간 이제 진짜 하나의 이제 가족 같은 거죠. 그런 게 있어야지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은 뭐 밥을 먹고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일을 할 때. 뭐 한국 사람들 일 얘기부터 하잖아요. 근데 막 비즈니스 미팅을 가도 한 3일 동안 그냥 밥만 먹어요. 그냥 밥만 먹고 뭐 술 한 잔 먹고, 그리고 일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넌 이제 나의 관시니까 너가 원하는 일은 내가 다 책임져 준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이제 중국 사회는 거의 관시 사회고, 비즈니스로 관시를 통해서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정말 그런 게 정말 많고, 저도 지금 이제 광저우죠. 광저우 캔톤 페어라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 어째 보면 전 세계 무역상이 집합하는 곳이죠. 뭐 다이소에서도 요 캔톤 페어는 무조건 가서 소싱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캔톤 페어를 위해서 제가 이제 17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일정을 잡습니다. 중국 일정을 이미 비행기 표하고 발권을 다 했고요. 보시면 이게 보통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서 전시를 하거든요. 1기가 이제 15일부터 19일까지고, 카테고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모든 이제 신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뭐 그 업체들마다 제품하고 카탈로그하고 이런 게 다 있겠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지에서 제일 먼저 소싱할 수 있고, 올해 트렌드, 원래 모든 브랜드의 신제품은 중국에서 먼저 나오거든요. 왜냐면 모든 브랜드의 OEM 공장이 중국에 있고, 아직 시중에 오픈되지 않은 신제품도 중국에서 먼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정용 정말 많죠. 전기 제품, 가정, 조명, 자전거, 오토바이, 기계 이런 식으로 있고, 저는 2기까지 보고 올 거거든요. 2기 23일에서 27일. 여기 보면 뭐 주방용품, 식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게 많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뭐 이제 신제품 하면 이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뭐 와디즈나 이런 펀딩 사이트에 브랜딩해서 런칭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단 이런 신제품 지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이런 상품들을 먼저 소량으로라도 수입을 해볼 수 있고, 판매를 진행해 볼 수 있고, 아니면 공구나 특가 진행, 이런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정보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기까지 좀 있고 싶은데, 근데 1기, 2기, 3기 텀이 좀 길어요. 날짜 텀이. 그래서 제가 또 한국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고, 이때 캔톤 페어를 보고 올 거고, 이렇게 중국을 이제 저희가 가는 이유는, 일단 저희 팀이 이제 피터 디자이너 팀하고가 한 일주일 전에 광저우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왔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런 패키지 라인을 또 이제 중국에서 계속 생산을 하니까, 이번에는 약간 슈프림이죠. 슈프림 재질, 슈프림 그 쇼핑백 재질하고 똑같이 해서, 이거 지금 이제 현재 제가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하나죠. 와인 보틀샵. 보틀리에 이제 우리 쇼핑백 이렇게 똑같이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 디자인을 가지고 가서 이제 공장에서 바로바로 다 찍어낼 거고요. 정말 이게 그냥 매장에서 와인 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매도 하고 담아주고 하는 건데, 그냥 정말 디자인 백 같죠. 디자인 백 같고 정말 예쁘죠. 이것도 우리가 뭐 바로 공장에서
그때 가서 간 김에 싹 다 하고 왔고, 그리고 이번에 중국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여기 매출 4천억 원 이상 이렇게 제품을 브랜딩하고 판매, 이런 상품 총괄 디자이너 피터, 이름이 진짜 피터거든요. 저희 이제 제 깐시죠. 정말 소중한 인연이고, 이분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저희 쪽, 이제 제가 중국을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모든 연결을 다 해주고 계세요. 모든 연결을 다 해주고 있고, 원래 이제 중국에서 상해 쪽에서, 작년에도 중국 정부로부터 한 8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받은 기업에 이제 총괄 디자이너로 있고, 그 회사는 그러니까 제품을 브랜딩하고 그냥 중국에 싹 다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광고료를 엄청 많이 쓰는 기업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연예인으로 치면 이영애, 이런 이제 최고 1등 배우들만 써서 이제 런칭하는 제품들을 싹 다 팔아치우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그 대표가 상당히 좀 젊어요. 중국인데 상당히 좀 젊고, 특히 우리나라 연예인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이랑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했었고, 보시면 이제 저기서 따왔을 때 슈프림, 이게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슈프림. 라메이도 이제 피터 대표님께서 했고, 이런 슈프림 정식 이렇게 마스크 디자인도 했었고, 보면 이거는 이제 과자, 애들 먹는 과자 디자인도 이렇게 희망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연예인들은 이민호였죠. 이민호 맞나? 그리고 뭐 정말 많은 연예인, 국내 연예인도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옛날 G드래곤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이 헤드셋인가 헤드폰인가 그런 것도 제품 디자인을 했었고, 그리고 여튼 이제 깐씨가 그쪽으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강저우는 우리가 갈 때 강저우에서 상당히 크게 공장을 하시는 이제 중국 이제 깐씨 라인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받거든요. 제가 이러해서 중국 쪽 이제 우리 제품들 이런 이제 보틀레 패키지, 우리 상품 패키지 말고 일반 상품들도 수입하고 브랜딩 해보고 싶다 해서 피터 형님께서 다시 저에게 중국 깐씨를 다 보여주고, 또 저와 깐씨를 다 맺어준다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도 강저우에서도 상당히 공장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고, 해외 브랜드 정식 이제 그 생산하는 정식 OEM 라인 공장을 하고 있고, 공장이 워낙 커서 공장 안에서도 막 버스를 타야 된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하고 제가 또 중국 가서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찍을 거고, 박람회도 많이 보고 올 거예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저도 박람회에서 보고 바로바로 상품 정보를 따놓고 중국에서 바로 핸들링을 해줄 거니까, 괜찮은 상품들은 소량으로도 수입을 해보고, 그리고 뭐 와디즈 이런 펀딩을 좀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웬만한 거는 상당히 이렇게 거의 다 소량이든 대량이든 이렇게 수입을 진행해 보면서 그거를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앞전에 영상을 보면 이제 수입 진행할 때 이제 처음에 돈이 좀 부담된다 그러면 펀딩 사이트 같은 곳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초기 투자금을 좀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브랜딩을 하면서 제품을 한번 좀 수입해보는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브랜딩이라는 게 솔직히 끝판대장이거든요. 브랜딩이라는 게 정말 브랜딩, 저는 어째 보면 천운을 가지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이제 저와 깐씨, 저와 정말 가족이고 형제고 친척이고 뭐 하여튼 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중국 같이 들어가는 이제 피터 대표님하고 정말 좋은 인연이고, 이런 브랜딩, 제가 원하는 브랜딩을 다 해주거든요. 정말 잘 해주고, 특히 브랜딩은, 상품 브랜딩이라는 거는 뭐 상표 출원 이런 걸 떠나서 그 뭐 첫 번째로 로고, 그리고 뭐 포장 패키지,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죠.
저 정도 레벨을 가진 디자인을 쓰기 위해서는 로고 하나만 해도 보통 한 2, 3천만 원 최소. 그리고 뭐 도면이나 제품 디자인 이런 거는 상당히 돈을 비싸게 줘야 되죠. 그렇게 줘도 괜찮은 디자이너라 생각하고 있고,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까 뭐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한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이제 총괄 디자이너로 있다가 국내에 이제 사드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으로 들어왔었고, 미국에 보면 파슨스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1세대 출신이고 교수직도 했었고, 정말 쿨하고 친한 옆집 형 같은 분이죠. 저에게는. 이 브랜딩은 얘기하다가 또 이상이 나왔네요. 여튼 우리가 이제 브랜딩을 할 때는 일단 제품을 보고 브랜딩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일단 네이버 쇼핑에서 당일 출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수입을 진행하고 브랜딩을 할 때 이제 핵심이, 제가 봤을 때 핵심이 그거예요. 브랜딩이랑 일단은 MOQ를 맞춰야 되겠죠. MOQ 맞추고 그 다음에 로고 박아야 되죠. 맞고 포장 패키지도 뭐 박스나, 포장 패키지 같은 경우에 박스 같은 것도 도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제품을 찍어낼 때 필요한 뭐 그 제품 생산되는 형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걸 못 바꾸지만, 웬만한 이런 로고를 상호 이런 로고를 찍어낼 수 있고, 포장 패키지도 어느 정도 이제 수량만 되면 인쇄를 보통 해주거든요. 그러면 로고와 포장 패키지, 그리고 내 안에 사용 설명서 같은 거, 딱 이 정도만 해줘도 정말 이게 K 브랜드가 되죠. K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가 되고, 그냥 생산을 중국 OEM이죠. 제품 개발하고 뭐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이 정말 괜찮은 상품을 소싱해서 그 제품의 로고, 그리고 포장 패키지, 박스 도면, 그리고 사용 설명서 한글, 이 정도만 하고 이 제품에 대한 우리 브랜드를 상표 출원을 해놓고 그냥 생산은 중국에서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이제 뭐 괜찮은 상품을, 나만의 상품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상당히 브랜딩 자체는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 처음부터 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MOQ 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MOQ가 물론 낮은 MOQ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괜찮은 이런 패키지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고, 로고부터 해서 그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줘야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예쁘면 사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비싼 작업이죠. 이런 디자인 작업이 가장 비싼 거고, 그래서 브랜딩은 추후에 마지막으로 해 보시고, 일단 뭐 괜찮은 상품들, 중국 괜찮은 상품들 신상, 일단 소량으로 수입을 진행을 해 보면서 이제 나만의 제품을 이렇게 바로바로 하나씩 팔아 보시는 거에 상당히 좋은데, 단 처음에는 검사 비용이 없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런 게 의류 같은 거는 거의 이제 택에 원산지 표시만 하면 될 정도고, 그리고 중국은 거의 브랜드 옷이 아니잖아요. 브랜드가 아니니까. 브랜드 제품인 경우에는 이제 관세청 사이트에서 해당 브랜드 병행 수입 여부를 보시면 되거든요. 병행 수입이 만약에 가능돼 있다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그 브랜드를 수입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류나 이런 것처럼 일단 검사 비용이 없는 거를 먼저 한번 잡아 보시고요. 식품이나 식기류 같은 경우에는 식품 검역 검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KC 인증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하고 전자파 인증, 이거는 전기 기기 쪽, 뭐 보통 USB는 보통 빠지는데 품목별로 전자파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린이 제품 이런 것도 다 KC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린이 제품.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 화장품 검사도 받아야 되죠. 이거는 검사 시마다 비용 발생. 그리고 생활 화학 제품, 디퓨저, 초,
뭐 소독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제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수입을 진행해 올 때 우린 샘플이 필요하고 이런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이런 검사는 품목마다 다른데 화장품은 검사시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식품 같은 경우에도 그 포장지 안에 몇 개의 맛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다르게 발생하고, 특히 제일 비싼 게 이제 전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거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검사를 이거는 내가 검사를 해도 한번 팔아 보고 싶다, 그런 거는 검사 일단은 이제 보통 나라에서 지정된 검사소가 있거든요. 품목마다. 거기에 관세사님들 통해서 대략적인 견적서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사도 충분히 해보시면 되고, 저도 식품하고 지금 KC 어린이 제품도 인형 쪽하고 다 받고 있고, 화장품하고도 이제 받기 위해서 그거 샘플하고 지금 이제 터키 쪽에서 받을 거고, 그리고 디퓨저 저도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번에 또 중국 갔다 오면 검사 일단 품목하고 정리해서 좋은 제품들 바로바로 검사 넣고 일단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초보가 하기에는 검사 비용 없는 제품들, 거의 없는 제품들을 일단은 하나씩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죠. 근데 특히나 의료기기, 의약품은 그냥 배제하는 게 좋아요. 이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거를 특히 의료기기는 진짜 까다롭고, 관세사님도 이걸 절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저도 나중을 보고 근데 영원히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하나씩 계속 이렇게 수입 품목들을 늘려 나가면서 좀 진행을 해볼 거고, 진짜 이런 이제 수입을 진행하면서 나의 상품을 단순하게 그냥 스토어에만 파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SNS를 활용해서도 정말 이렇게 판매 채널, 뭐 릴스나 아니면 이런 쇼핑 라이브도 대행 업체들이 많긴 한데, 처음에 그런 곳을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한번 좀 팔아보고, 그렇게 레벨업을 한 번씩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량 사입이 가능한 제품들은 단가적인 경쟁력이 상당하니까 그거를 투자를 해서 해보면 좋고, 저도 이제 중국에 이런 이제 관시 라인이 없으면 일단 중국 갈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계속 뭐 터키나 일본, 미국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게, 현지 핸들링이 상당히 중요한 게 해외 비즈니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가서 좀 일단은 먼저 광저우 캔톤페어 박람회에서 좋은 상품들을 한번 보고, 이거는 좀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카탈로그를 모아서 이제 중국 쪽 이제 저희 라인에게 그 해당 제품 수입에 관한 절차들, 그리고 필요한 작업들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나씩 수입을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뭐 해외 프리오더 이런 펀딩도 같이 좀 진행을 해볼 거라서, 이번 중국이 우리 뭐 이런 본사 제품과 본사 굿즈 제품들, 이렇게 가맹점에 납품할 제품들, 그런 것도 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로 이렇게 수입을 해서 판매할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브랜딩 해서 이거는 제품 패키지까지 총 디자인을 들어가서 우리만의 브랜드로 만들 제품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많은 제품들을 보고 올 거고, 정말 이 박람회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근데 정말 광저우가 상당히 크다 하더라고요. 그때 또 저 박람회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인가 3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오픈하는 거라서 사람이 아마 넘쳐 흐를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제품을 바바박 보고 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또 워낙 크니까 일단 최대한 좋은 제품들을 많이 좀 보고 올 거예요. 지금이 새벽 1시 32분이네요. 제가 잠이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계속 발음도 꼬이고 하품도 계속 나고 있고, 오늘 정말 아침 일찍부터 많은 일을 하고, 이제 자기 전에 또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알리의 역습과 우리 이제 모든 시장 상황, 그리고 이런 일들 생각하다가 컴퓨터 앉아서 그냥 혼자 두서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언제나 우리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보면 위기가, 우리나라 항상 그렇잖아요. 경기가 항상 어려웠고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 있어요. 기회는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죠? 진짜 발음이 안 나네요. 빨리 자야 되겠어요. 일단 그래요. 일단 뭐 오프라인 온라인 사업 이게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그게 참 힘든 일인데 또 이게 움직이다 보면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니까 하나씩 또 연결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입도 만약에 중국 소량 수입 이렇게 검색해보고 하면 이런 거 뭐 배대지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누구라도 너무 처음에 겁먹지 말고 이런 거를 미루지도 말고 하나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봐야, 움직여봐야 뭐가 나오잖아요.